네, 비례대표이신 국민의힘 정경자 경기도의원 만나보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저희 시작하면서 경기도민하고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정경자입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례의원으로서 지역을 넘어 경기도 전체 현안 사업에 귀 기울이며 열일하는 도의원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아주 시원시원하게 잘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2023년 이제 새해 시작도 이제 얼마 안 됐는데 여러 가지 새해 소망도 있으실 것이고 또 새해 계획도 있으실 텐데 어떤 계획 갖고 계실까요? 올해는 코로나 엔데믹을 통해 정말 경기도민의 가정에 행복과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 제가 올해의 목표는 네. 그러니까 김동연 지사님께서 이제 주 공약으로 메인 공약으로 하신 그러니까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가 지금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예, 예. 저도 북부 의원으로서 이 부분에서 제 역량을 발휘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좀 좋은 소식이 있었더라고요. 지난해 기획재정위원회 최우수 위원상을 수상을 하셨습니다. 소감이 좀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대선과 저희 지선 그리고 당선된 후 의정 활동하면서 정말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열정적으로 일한 2022년 한 해를 기획재정이 최우수 의원 수상으로 보답받는 것 같아서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더욱 열심히 하라고 주신 상인 만큼 앞으로도 더욱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낮은 자세로 최선을 다하는 도의원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례대표시지만 이제 남양주를 이제 기점으로 해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이제 본격적인 협의체 이제 구성이 되고 나름대로 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잘 파악하고 나서 이제 본격화되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만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좀 추진해 감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항상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제 재정 자립도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재정 자립도 문제를 제가 지난 5분 발언이나 TV 토론회 그다음에 뭐 행정감사 때도 계속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이제 DMZ가 이제 경기 북부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DMZ 사업을 좀 더 활성화함으로써 그러니까 새롭게 조명받는 경기 북부권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뿐만 아니라 또 이제 중첩 규제가 많습니다. 저희 특히 남양주 조합면 같은 경우도 제가 이번에도 수자원본부 다녀오기도 했는데 예. 그런 중첩 규제 같은 것을 이제 소위 말하는 규제 완화가 아니라 규제 합리화,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규제 합리화를 통해 네. 이제 북부의 이제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DMZ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기 북부 경제 자립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DMZ 일원 관광자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자, 일단 아까 말씀하신 이제 본격적인 네. 의정 활동 얘기인데 DMZ 사업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즉 활성화 방안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구체적으로 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DMZ가 그러니까 국방이나 환경, 국토관리 등 다양한 경기도에만 국한된 공간이 아니다 보니 그러니까 정부 차원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해서 DMZ 관리청을 만들자고 제가 제안을 했고요. 예. 사업을 보다 보니까 평화라는 이념적 행사에만 초점을 맞췄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DMZ라는 것이 얼마나 광범위한 곳인데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좀 관점을 넓혀서 그러니까 문화, 예술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활성화 방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예. 가장 중요한 거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북부 활성화 방안으로 DMZ 일원 관광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서 그러니까 새롭게 조명받는 북부권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저는 이런 내용이 좀 잘 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좀 더 확대된 그런 사업들을 일예로 든다면 지금 하는 사업 말고 좀 어떤 것들을 좀 추가로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생태누리 공원이나 이런 것들 만드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DMZ라는 것이 세계적인 관광 자원이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유네스코 등재도 지금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네. 차원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관광 자원,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조명받는 DMZ 관광 특구를 만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일단 그러려면 뭐 제도적인 것도 그렇고 예산을 좀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네네. 시간이 좀 걸린다고 봐야 될까요? 아직은? 경기도에서 예산이 2025년까지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걸 통해서 지금 꾸준히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좀 더 이제 확장되는 모습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 주목되는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이제 교육 관련된 현안인데 네. 교육과 뭐 지역사회 같이 통합되는 내용이네요.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그 학교 시설 복합화 네. 요에 대한 말씀을 관련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좀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좀 생소한 용어일 수 있는데 네. 그러니까 교육 환경 다기능화, 그다음에 학교 시설, 그러니까 교육 시설 공유라는 개념으로 제가 학교 시설 복합화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학교 복합 시설을 통해서 이제 좀 더 다양하고 좀 좋은 시설의 를 학생들은 제공을 받을 수 있고요. 네네. 지역 사회에서는 부족한 공공 시설이나 그다음에 뭐 체육 문화 시설 같은 것을 확보할 수 있는 차원에서 스마트 빌리지 형성에도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좀 더 그걸 더 나아가서 지역 주민이 필요한 공공 도서관, 그다음에 아동 돌봄 거점, 그다음 청소년들 같은 경우 학교 끝나고 나면 갈 곳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체육 시설이나 그다음에 또 뭐 복합 커뮤니티 센터 같은 거, 그다음에 또 어르신들을 위한 왜 평생교육센터나 네. 아니면 노인복지회관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복합으로 하다 보면 그러니까 다양한 세대의 정말 그래서 필요한 니즈를 좀 충족하면서 그러니까 교육 기반의 공공 학교 시설을 만드는 것이 참 지역 주민과 학생들의 상생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기존의 학교들은 시설들이 좀 이미 뭐 들어서 있는 상태고 네. 새로 신축하는 학교를 위주로 해서 이런 것들을 좀 접목을 시켜서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기존 학교도 지금 학교 시설 복합화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약간은 있죠. 예, 네. 시설 노후가 되다 보니까. 네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이제 제약이 좀 많죠. 그래서 제가 지난 5분 발언에서도 기왕에 어차피 할 거니까 차라리 경기도 3기 신도시 세 곳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곳에 우선적으로 선제적으로 그러니까 학교 시설 복합화가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제언을 했었습니다. 뭐 듣기만 해도 흐뭇해지는데요. 맞습니다. 뭐 그런 세월이 온다면 주민들과 또 학교에서 학생들과 만들어낼 수 있는 뭔가 프로그램도 있을 것이고, 맞습니다. 예. 예. 장점은 많은데 그래도 또 뭘 하나 하면 네. 걱정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학생들 뭐 안전이라든가 또 학습권 침해, 그래서 사용 뭐 일자를 좀 조정한다거나 요일을 뭐 그런 것도 좀 해야 될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걱정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네.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예 학교 복합시설 설계 단계에서 그러니까 셉테드라고 하는데 범죄 예방 설계 기법을 동원해서 그러니까 CCTV를 설치를 하고요. 그다음 이제 지역 주민과 학생들의 이제 그러니까 출입구를 분리해서 동선을 아예 그러니까 다르게 하게 되면 학생들의 학습권이나 안전권 침해는 보장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이제 좀 편안하게 우리 의원님 예전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10여 년 전부터 정당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네. 이제 교육계에 좀 계셨고 또 여성위원회 활동을 상당히 다양하게 하시면서 이 여성의 어떤 정치 참여에 대한 목소리도 많이 내셨는데 뭐 그런 측면에서 아마 도의원 출마하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좀 출마 계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2012년 처음 정당에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국민의힘이지만 그때 당시는 새누리당이었는데요. 입당을 하게 됐는데 그때
김을동 의원님이 네네. 중앙여성위 위원장이셨습니다. 그때 저희가 중앙여성위 부위원장으로 처음으로 제가 입문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하면서 이제 차세대 위원회 하고 지속적으로 중앙여성위 부위원장을 하면서 하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교육 현장에서 있다 보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제도권 안에서 제 역량을 발휘하고 싶어서 도의원에 지원하게 됐고 감사하게도 당선이 돼서 이렇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성 관련된 그 정당 활동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많이 하셔서 우리나라 여성의 정치 참여 비율이 높아졌다 하더라도 지금 11대도 35명, 그러니까 22% 정도 조금 넘죠. 비율이 높진 않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원인이 좀 어디에 있을까요? 지난 지선 때 여성 공천 비율이 27%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여성 광역자치단체장은 27년째 전무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성 공천 할당제 30% 비율이 권고사항입니다. 의무사항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30% 자체도 솔직히 높은 비율이 아닌데, 그러니까 저도 지금 주장을 하는 게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주장을 하실 건데, 저희 같은 경우 비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여성 공천 비율이 50%입니다. 네. 50% 이상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의무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홀수번호로 받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부분을 비례가 아니라 지역구로 확장을 해서 지역구도 지금 그러니까 30% 그러니까 권고 사항이 아니라 그러니까 의무 사항으로 전환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30%라는 비율도 점차적으로 좀 더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이렇게 뭐 대안들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종합을 하거나 좀 추가로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대안들은 뭐가 있을까요? 민주주의에서 양성평등의 핵심은 정말 여성과 남성의 정치 대표성은 균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우리가 여성들한테 그러니까 혜택을 주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출발선이 같을 때는 공평이 맞지만 출발선이 다를 때는 공평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공정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천 이제 할당제는 조금 더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앞장서시면 좀 좋은 소식이 들릴 것도 같네요. 예, 말씀 열일하도록 들어보니까 하겠습니다. 예, 확실한 그 철학을 갖고 계시고 감사합니다. 가치관을 갖고 계시니까 네, 오늘 의미 있는 말씀을 많이 나눴는데요. 이제 아쉽지만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이제 정면 카메라 보시고 남은 임기 어떤 계획과 또 각오, 다짐이 있을지 경기도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임기 동안 경기도와 경기도민만 보고 나가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DMZ 사업과 학교 복합화 사업, 중앙정부와 경기도와 소통하며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기 북부 의원으로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가 빨리 될 수 있도록 제 역량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저희 남양주 중첩 규제 북부에 많습니다. 그 중첩 규제 합리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 의원으로서 여성의 목소리 내도록 하겠습니다. 열일하는 도의원 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 말씀해 주십시오. 경기도에는 정경자가 있습니다.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